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월요일 세 분 대물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강재원 전문가, 동양증권 지문상 대리, NH농협증권 윤정식 대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식으로 오늘부터 강재원 전문가님이 대물 멤버로 합류를 해주시네요. 네. 예, 우리 대물이 되면 진짜 앞으로 대물이 되실 겁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대물이시지만 어떻게 임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네. 제가 이제 대물 코너를 앞전에 이제 약간은 소위 말해 땜빠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대물 코너 제가 하면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연구 분석하기 좋아서 그래서 이 코너를 꼭 들어오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너무 들어오면서 재밌죠? 재미도 있고 너무 알차요. 그렇죠. 내용도 알차고 다 좋고 우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차기 진행자를 노리시는 게 아니냐면. 진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윤 대리님 두 분 운명이신가 봐요. 오늘 또 윤정식 대리님이 월요일 대타를 나와주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두 분 처음 만나시고 오늘 또 만나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고 아까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요. 지난주에 저희 수요일에 샤오미 얘기했다가 이후에 수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분위기 상당히 굉장히 좋군요. 좋고 네. 소급도 좋고 뭐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 대리님은 원래 월요일 멤버신데 우리 대물에서 8월에 계속 증시 올라갈까 어떨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진짜 올라갈 것 같다 쪽으로 좀 무게를 실었더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실 그 서머랠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항상 했었던 시장에 부분이었거든요. 대해서 약간 좀 신중론, 네. 회의적인 모드로 많이 현실적인 보신다고.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또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의견을 바꿨는데 또다시 주가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장 자체는 네. 하반기에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주제에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소폭의 반등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업종팀만 보시죠.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 3사의 2분기 실적 희비가 글로벌 사업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라인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은 네이버는 여전히 독주 현상을 보였는데요. 라인을 등에 업은 네이버는 글로벌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2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의 IPO를 앞두고 있는 자회사 라인의 성장에 힘입어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31%까지 확대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라인의 글로벌 시장 상장으로 네이버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 월드컵 등 특수 이벤트 효과로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늘었지만 웹보드 규제 영향으로 개인 매출이 줄고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2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부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만 모바일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10월 카카오와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합병으로 시가총액 10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점 후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상승 흐름은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과 SK컴즈가 하반기 모바일 성장에 힘입어 향후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와 다음, SK컴즈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향후 대물은 누가 될지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자, 탐나는 대물. 오늘 비로소 조금 늦진 않았을까요? 잠시 후에 세 분과 얘기를 해볼 텐데 포털과 SNS 3인방의 진검 승부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진짜 대물이 될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 한번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성장성 개인과 함께 못지않게 진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제 3세 경영으로 많이들 기업들이 승계를 하는데 이쪽은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어떤 기업 가치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PD님이 그 카카오톡 캐릭터 저거 너무 사고 싶다고. 근데 파는 데를 아신다고요. 그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좀 쇼핑 같은 거 진짜 안 하는 타입인데요. 뭐 그래요? 사러 갈 때는 그냥 바로 삽니다, 사러. 근데 네. 그 영프라자 쪽 소공동 L 백화점 네. 가보시면은 거기 1층 매장에 영프라자. 매장 자체가 있더라고요. 매장 자체가 엘모백화점의 네. 영플라자. 중국인들 많이 가시는 쪽이시죠? 굉장히 그쪽? 많습니다. 네. 면세점 유명한. 면세점 근처에. 예. 그 면세 쪽 말고요. 영프라자 쪽에 있으니까 1층 쪽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한번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대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랑은 좀 애증의 관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를 저희가 1월부터 1월 23일 MWC 2014 이때부터 대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어요. 기대와는 달리. 자, 1월의 시가가 74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76만 원 거의 제자리 수준이거든요. 자, 핵심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지현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차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시장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기타적으로 금융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온라인 광고는 이제 기존에는 인터넷 중심에서 이제는 모바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광고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체 인터넷 광고에서 한 24%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광고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이제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제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광고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가 증가를 보이면 보일수록 시장에서는 이제 이쪽에서의 새로운 먹거리가 더 커진다는 얘기고 성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모바일 쇼핑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보통 인터넷 쇼핑을 중심했었는데 이제 모바일 쇼핑 자체도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자체 앱을 출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결제를 하면서 이제 이쪽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제품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연결 라인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역시 이제 커머스 시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의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하고 카카오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진출하겠다 하면서 연매출 10조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도 밝혔는데 지금 이게 모바일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게임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금융시장까지도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방향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진출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커머스 시장하고 금융시장 이쪽이 사실 앞으로의 그 먹을거리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이제 금융 쪽에서 진출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 뱅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뱅킹 이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은행사의 모바일 뱅킹이 아니라 이런 네. 모바일 메신저로 태어난 쪽의 금융 네.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새로운 시도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월렛이라고 하면서 나타났고요. 이제 애플에서는 아이뱅크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이제 금융 상품까지도 판매를 하는데 자산 관리 상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느 계좌를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이체만 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금융 상품까지도 판매한다는 점이 이제 그래요? 엄청나게 커지고 중국에서요? 있다. 네, 중국에서 하는데 이게 규모 정확하게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모인 금액이 거의 1조 가까이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윤 대리님 진짜 중국은 대단합니다. 샤오미 얘기도 했지만 참 대단했지만 이런 그 포털 쪽도 정말 전 세계적인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 네이버와 다음도 꼭 그렇게 성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아직은 그런 텐센트나 바이두보다는 좀 작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작고요. 네, 우선 규모가 중국은 사실 뭐 어떻게 좀 우스갯소리를 표현하자면 까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성장 속도와 규모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만 잡아도 그게 네. 얼마입니까? 내수만으로 이미 글로벌을 거의 압도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예.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러운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알리바바 이쪽에서도 사실 메신저 글로벌 메신저 쪽에서 그 금융상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CMA 같은 상품을 하는 거거든요. 수시 입출금이 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 금리가 5%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잘 팔리고 국내에도 굉장히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한 4%대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수요를 그렇게 많이 창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들고요. 네. 저도 핵심 차트 하는 거죠? 네네. 네. 어떤 차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2011년 포털 점유율 보여드리겠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 당시에 포털 점유율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도 네이버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 평균이 네이버는 67.5%고요. 다음이 23%, 그리고 구글이 5% 정도이고 밑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네이버가 기간 시작, 그러니까 1월 1일자에서는 66%였는데 기간 끝, 12월 31일자로 갔을 때는 73% 정도. 다음은 24에서 16% 정도로 네. 감소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성장 속도가 이때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차트가 이제 2014년이거든요. 2014년 보시면 가시적으로 좀 특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가 81%, 네, 굉장히 좀 커졌고 다음이 15% 정도로 사실 23%였을 때도 다음은 굉장히 좀 속상해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나의 메일 주소는 뭐뭐뭐 골뱅이하고 그럼요. 한 메일이었거든요. 예. 네, 대부분이 그거였고 그 당시에는 모든 컴퓨터에 모든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모든 컴퓨터의 홈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는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다가 2011년에도 줄고 12, 13 계속 줄어서 2014년에는 이제 15%까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구글이 힘을 못 쓰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요. 뭐 구글이 어떻게 보면 아성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좀 쉽게 표현하자면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 여전해요, 여전히. 예. 구글 사실 검색해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정말 좋은데 점유율 지금 보시면 1.94%입니다. 1.94% 좀 어떻게 보면 굴욕인데요. 야후가 국내에서 좀 철수를 했죠. 근데 구글도 어떻게 보면 철수 하나하나 비슷한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네이버와 다음이 네이버가 이렇게 80%가 넘는 점유율, 다음은 15%까지 굉장히 좀 많이 줄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이 다음에 점유율이 주는 속도보다는 다음이 앞으로에 올라갈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대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의 한 수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또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신의 한 수가 나왔죠. 다음 예. 카카오 합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한데 그 카카오 때문에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그리고 다음도 포털에서도 뭐 다음 지도라든지 아니면 다음 카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다음이 점유율을 줄어든다고 다음이 앞으로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은 강재현 전문가님하고 겹쳐서 그건 넘어가고요. 마지막 차트 그 국내 전업주부 SNS 스마트 기기 앱 이용 특성이란 좀 특이한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또 네. 특히 전업주부를 공략하셨나요? 카카오 스토리 활용도 매우 높음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은 전업주부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까지거든요. 30대에서 50대까지의 카카오 스토리 활용이 76.8%좀 놀라울 만큼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이거 상황이거든요. 보여주시려고 전업주부. 전업주부가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이거는 나에겐 영원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불과 5년 전에. 지금은 어머니께서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가지 캐릭터 이모티콘을 함께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네 그만큼 많이 카카오 확장이 스토리도 돼요. 하시나요, 어머님이? 카카오 스토리도 하십니다. 지금 저희 조카가 생긴 지 이제 한 100일이 좀 넘었는데 조카의 사진을 계속 올리시는데 네, 그만큼 주부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장이든지 드라마든지 시청률이 많이 나오려면 여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드라마, 특히 드라마 같은 부분에서는 주부를 공략하라 그러잖아요. 카카오 스토리까지도 이런 주부까지도 사업 영역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부터 50대의 그런 주부까지도 충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으니까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차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지훈상 대리님은 포털 SNS주 어떤 차트 핵심으로 보시나요? 예, 저는 일단 그 인터넷 산업 관련해가지고 그 CPNT라고 밸류 체인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인터넷 밸류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컨텐츠랑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터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맨 위에 상위 보시면은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급자, IT 공급자들이 이제 터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디바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그 기존에 이제 통신망 네트워크 제공하는 그 공급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IT 컨버넌스가 그 도래가 되면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컨텐츠랑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플랫폼보다는 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사업 부분이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다음이랑 카카오톡과 연관이 돼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과 연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인터넷 산업 자체가 그 컨텐츠가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의 연결 시대가 계속적으로 도래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인터넷 시대, 특히나 이제 모바일 플랫폼 시대가 개화가 되고 있는 산업, 특히 성장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제 카카오톡과 그리고 라인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주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현황입니다. 가장 그 글로벌 누적 가입자 수가 많은 거는 여전히 그 위챗, 텐센트죠. 6억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사실 라인입니다. 4.6억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왓츠앱, 페이스북이 인수한 업체죠. 그래서 이제 왓츠앱 같은 경우가 4.5억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MAU라고 해가지고 매 달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누적 그 인원 수를 측정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 왓츠앱 같은 경우가 이제 MAU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챗,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려고 봤을 때는 그 결국은 그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업체가 사실 다 고평가 받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플을 20배, 30배 줄 수 있는 근거치는 결국은 이 MAU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 뭐 누가 많이 사용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측정도가 어떤 부분에서 나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MAU 같은 경우가 0.5억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MAU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왓츠앱이 제일 상위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챗, 라인, 카카오톡 순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라인 아니면 카카오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U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사용한 순수 그 가입자, 이용자인데 그건 너무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 아닐까요? 이런 기업들은 더군다나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반영해야 되는 기업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들이 결국은 그 20배, 30배의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계속적으로 그 인원수가 증가된다라는 가정하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AU 말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던가 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죠. 예. 자, 이 의견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AU가 네.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일한데 MAU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나중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다운로드를 1억 이상은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달에 한 번도 접속 안 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면은 그거는 뭐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한 달에 접속하고 꾸준히 한다면은 결국 꾸준히 사용하니까 결국 나머지 다른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결제를 하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MAU가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지표다. 네, 중요하고 예, 이걸 좀 가지고도 중요하시네요. 향후 예. 전망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다음 카카오가 연매출 10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이버가 현재 연매출 얼마죠? 강지현 전문가님? 올해 네. 2분기에 그 네이버 라인 쪽에서 매출이 한 2,800억? 2,8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연매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뭐 라인 쪽에서는 1조 좀 넘는다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이버 다음 SK컴즈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좀 분석해보죠. 강지현 전문가님. 그러니까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좀 강점, 그러니까 대규모의 이제 인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지문사님이 이제 보여준 차트상 그 표를 보게 된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 4억 2천 명 정도인데 실제로 현재 MAU 같은 경우 2억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이버 자체가. 왜냐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워낙에 대규모로 거의 네이버 다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 시장이나 이런 데서 80% 이상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이제 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네이버하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기업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매출하고 수익 구조가 많이 틀린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쪽은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 수익이 증대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어디서 차지하냐면 게임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그 외적인 사업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게임 같은 경우 이번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 메신저 플랫폼을 이제 버리고 독자 개발한 플랫폼을 쓰기로 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개된다면은 네. 이제 라인 쪽에서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부분 쪽에서가 이제 해외하고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네이버는 여전히 저는 좀 볼 때 고평가가 아닌가. 네. 그 성장 프리미엄 너무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진짜 기대치인데 다음 아직 다음하고 카카오톡하고 합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외 진출을 하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모바일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광고하고 커머스 부분 그리고 금융 서비스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 개를 다 카카오톡을 진출을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유저가 워낙에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으로 사업을 사업 진행만 잘 한다면은 수익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SK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힘들죠. 힘들고 인터넷 포털이나 이쪽에서는 뭐 거의 묻혀져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 사이메라라고 저도 이제 얘기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면서 보니까 사이메라로 카메라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앨범을 만든 건데 그거를 간단하게 조작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하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붙인 건데 근데 사이메라가 강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북미라든지 이제 남미 시장 이런 쪽에서가 현재 전체 회원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부각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성장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전혀 없다. 요거가 단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네이버가 고평가 논란이 있고 다음은 또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했더니 좀 말씀하시는 부분 안에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비롯한 다음 같은 경우는 수익성 다각화 노력을 패스트 무버로 하고 있는 네. 부분이 좀
프리미엄으로 부과받고 있는 거죠. 네.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게임에 좀 의존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정식 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SK컴즈는 뭐 사이메라 이게 최고의 강점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PO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네, 사실 IPO를 하는 게 지난주에 샤오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IPO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성장의 속도가 좀 정체됐을 때 IPO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라인에 대해서 중국에서 막혔을 때 가장 큰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는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서 네. IPO를 좀 서두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IPO를 하게 된 다음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때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IPO를 했을 때 자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구상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뭐 네이버가 지금까지 해온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스펙트럼을 봤을 때 앞으로 뭐 이상한 그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사실 네이버는 가는 거고요. 라인의 그런 성장 속도는 분명히 줄 수 있을지 몰라도 IPO를 통해서 생성된 그 자금으로 지금 다음 카카오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네이버도 라인을 통한 다른 부분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IPO는 앞으로 강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시네요. 네. 네이버의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이 경력을 봤을 때 사실은 네이버를 믿는 거죠, 어느 정도. 네이버가 지금까지 우스갯소리를 이러죠. 뻘짓했다 그러죠. 뻘짓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까지 이런 잘 나가게 잘했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리고 다음 네이버가 강점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훌륭한 의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훌륭한 CEO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뭐 김범수 의장은 뭐 실패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네이버 다음에 공통점이라 그러면 삼성 SDS 사내벤처 출신이거든요. 두 분이 다. 사내벤처를 출발을 했고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를 창업을 했고 김범수 의장은 PC방을 창업을 했습니다. PC방을 창업을 해서 그 당시 PC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PC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PC방이 뭐 10대, 20대가 아닌 몇백 대가 되었기 때문에 PC방을 관리하는 지금 PC방 가보면 자리에 앉아서 번호를 치면 몇 시에 들어왔고 나갈 때 몇 시고 그걸 김범수 의장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그걸 유료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었어요. 맞고를 만들었는데 그 맞고를 바탕화면에 깔아주면 이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이 맞고가 또 대박이 났고요. 수완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 맞고를 가지고 네이버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김범수 의장 네이버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신 거잖아요. 네. 카카오 그 의장님이. 예.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갔다가 카카오를 창업을 하면서 다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김범수 의장 이해진 의장, 김범수 네. 의장 봤을 때 누가 더 수완이 좋은가요? 저는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습니까? PC방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좀 뭐 네. 자수성가네요, 그야말로. 네. 그리고 그분이 원래 가난한 그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가난했었고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굉장히 성품이 좋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네. 강점 오너 프리미엄. 예. 네. 그래서 오너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SK컴즈는 뭐 사이메라가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약점은 없을까요? 대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약점이군요. 예. 지문상 대리님. 예, 뭐 두 분 다 자세히 말씀을 주셔서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카카오톡과 이제 라인에 대한 부분, 특히 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광고 매출보다는 게임 매출이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도 지지난 방송 때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만 그 광고에 대한 부분이 광고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도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광고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GM 오너인 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랑 광고를 체결을 안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 매출이 90% 이상 나왔던 부분은 매출이 한번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굉장히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카카오톡이 맞는 건 맞아요. 맞는 건 맞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단은 라인이 잡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태국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태국을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태국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친구들까지 만나셨어요.
네, 이분 그래서 친화력 좋으시네. 라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었던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플랫폼에 대한 그 주도권 경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 성과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얼마나 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돼 있냐라는 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네이버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광고 자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조금 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컴즈 같은 경우는 사실 SK컴즈가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제. 오히려 이스트 소프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K컴즈 같은 경우는 사이메라 말고 사실 뭐 말씀드릴 게 사실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SK컴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껍질만 있군요. 예. 뭔가 알맹이를 만들어내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SK컴즈 평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포털주의 주가 상승 잠재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포털 네, 인터넷 포털이요? 예, 그냥 주관식 답 딱딱딱 쓰듯이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인터넷 뭘까요? 포털은 그냥 예. 안정적인 수익성. 수익성. 아니 앞으로 주가가 그런 그 안정적인 수익성만 가지고 오를 수 있나요? 인터넷 포털은 성장 자체가 어느 정도 네. 한계치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모바일 포털이 아니라 네네네. 인터넷 포털만 생각하면은 성장 자체는 이제 멈췄다. 거의 저는 근데 마무리 이제 단계가 다 아닌가. 모바일이랑 같이 겸용하니까 합쳐서 네. 합쳐서 포털 보면은 SNS.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기존의 포털의 수익성이 광고였으니까 온라인 광고 현재는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성장성이란 부분에서는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아까 했던 뭐 커머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심되지 않을까. 네, 먹거리를 다각화하는 네. 측면이 좀 부각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기준이다. 윤정식 대리님은요? 네, 당연히 뭐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의 기대감. 근데 기대감을 두 가지로 최근에 두드러진 게 M&A에 대한 기대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맞아요.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신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잘 펼쳐지고 여기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 대리님은 MAU인가요? 당연히 MAU죠. 예, 또 MAU고 다른 게 있을까요? 추가적인 부분은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ARPU는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그게 되게 높아요. 사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까도 뱅킹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파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뭐 KG 모빌리언스 주가 빠진 것도 보면은 사실 카카오톡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네. 없지 않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익성으로 이제는 연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카카오톡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혹시 표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 모바일 SNS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왓츠앱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부동의 1, 2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위챗과 라인, 카카오톡, 위챗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순인가요? 구글 플레이 기준. 글로벌. 글로벌. 순위? 네. 그래서 이제 위챗이랑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위챗은 중국에서 완전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톡도 국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1위인 국가가 사실 국내 말고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 대만, 태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대해서 성장성은 사실 인터넷 SNS주들 같은 경우는 퍼가 20배, 30배 받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바일로도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고도 있고 게임도 있고 뱅킹도 있고 너무 많이 파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장에서 고평가를 주는 부분은 당연한 논리라고 받아들여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에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도 페이스북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랑 카카오톡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라인의 가입자 수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의 매출리로는 인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포털 SNS주 대물일까요? 강재현 전문가님.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은 대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프리미엄 받던 부분을 약간 좀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대물이라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매수 찬스가를 한번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대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윤정식 대리님. 네, 뭐 여러 가지 성장성, 뭐 사업,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시장 리스크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매수하고 들고 가도 되는 그런 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 대리님. 저도 충분히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액에서 실적이 나올 때 순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판관비라던가 이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로 순이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깎이지 않는 그 영역이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매출이 만약에 1,000억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서 네. 판관비로 깎이지 않는 부분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나왔다. 샤오미도 그랬어요. 네. 라는 부분이 됐을 네. 경우에는 이런 그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업체가 계속적으로 대물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맵은 생략하는데요. 아까 네이버의 라인에 그 가입자 수 4억 9천만 명으로 제가 최근에 파악했거든요. 4억 아까 3천만 명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세 분의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SNS주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네, 지문상 대리 1위 네이버, 2위 다음, 3위는 SK컴즈. 이스트소프트가 아니라 SK컴즈. 예. 윤정식 대리는 1위 다음, 2위 네이버, 3위는 SK컴즈. 강재원 전문가 1위 다음, 2위 SK컴즈, 3위 네이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마 윤 대리님이 좀 중립을 진짜 좀 지키셨나요? 오늘도 중립인가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다음 쪽에 일단 순위 자체는 좀 쏠립니다. 지금 SK컴즈는 적자 내고 있기 때문에 PER 산정이 안 되나요? 네. 적자는 예, 11분기째 적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는 누가 더 고평가인가요, 실제로? PER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30% 정도? 네.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가. 네. 더 높고. 네, 다음 그 20대 다음도 안 거의 거기에 요즘은 육박을 한 상태인데 17만 원 돌파. 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종가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떨어졌나요? 거의 그러니까 17 다음이 지금 증권사에서는 20만 원 목표가 17만 20만 원 네. 목표가면서 네. 그 목표 주가의 산정이 30%를 적용을 해가지고 얼추 비슷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비슷해지긴 했는데 근데 아까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가 게임이 오히려 플랫폼 쪽에서 강세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걸 반대예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쪽에서는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그만큼 좋으면은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안 좋으면 그만큼 급속도로 실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기가 네. 광고 경기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또. 근데 광고는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네. 안 좋으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광고도 많이 하니까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게 이런 그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각한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게임에 대한 비중이 이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라인이 플랫폼으로서 성장하려면은 많은 게임사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다른 쪽 게임하고 이런 것도 보면 히트 게임은 제가 볼 때 라인 쪽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자꾸 쓰고 있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NH 엔터 쪽에서 만드는 게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되면은 NH 엔터도 살아나고 네이버도 좋은 그런 그림인데 NHN 엔터가 잘해야 라인이 살아나는군요. 잘한다기보다 그렇게 하지 양쪽 다 서로 자회사도 네. 좋고 이제 모기업도 좋고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NH 엔터가 지금 적자를 계속 봤잖아요. 이번 분기에도 적자 발표하고 히트 게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컴투스나 이런 데서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완전히 히트 게임이 나오는데 못 나왔거든요. 못 나온 상태에서 히트 게임이 못 들어온다면은 게임 플랫폼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오히려 얘들도 약간 리스크가 더 상당히 네.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부분이 약간은 아직까지 고평가라 보이고 그 네. 네이버는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간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재상장해가지고 쭉 올라서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 해소하고 뭐 주가 괜찮다는데 제가 볼 때 실적을 볼 때 실적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플랫폼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약간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고평가 해소하고 실적적인 부분이 성장성에 대해서 좀 충족하는 부분 그건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의 주가는 넉 달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잘 나가는 게임은 자체 플랫폼으로 공급을 사실 하고 그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 NH 엔터에 대한 부분인데 NH 엔터는 사실 모바일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웹보드 쪽의 비중이 많이 큽니다. 사실 그 라인에 대한 지금 라인이 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을 봤을 때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국내 쪽 기준으로 보시는 부분이고 라인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NH 엔터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NH 엔터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지금 그 모바일 게임 순위 쪽으로 보시면은 라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일본 쪽 비중 자체가 4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일본 쪽 업체에 대한 부분이. 그럼 게임 성장성 문제 없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라인이 이게 어느 정도 인터넷주들이 어느 정도 밸류가 고평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퍼밸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EPS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주가도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저는 봤을 때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다음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인터넷주에서 다음이 밸류가 높게 측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시너지로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음이 고평가냐 네이버가 고평가냐 네. 라고 따졌을 경우에는 이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둘 다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조금 비유가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축구로 선수로 비교를 하자면 최용수고 그리고 라인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범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노느냐, 아시아권에서 국내적으로 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이즈로 봤을 때 라인은 지금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에 대해서 국내 파일은 더 이상의 성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카카오톡이 넘어야 될 산은 결과적으로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미 독과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캐파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물론 네이버가 지금적으로 좀 약간 매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글로벌 가입자 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반론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하나하나 우리 따져야 돼요, 지금. 이거 정말 시장에서도. 네. 네, 그 다음하고 카카오를 비교를 할 때 사실 지금 실적이 얼마냐로 다음 카카오가 누가 싸고 누가 좋다라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국내만 국한돼 네. 있다고 지금 공격을. 네, 그리고 둘 다 사실 고밸류 네. 맞습니다. 둘 다 퍼 30이면 굉장히 고밸류고요. 뭐 네. 지금 시장에도 딱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대물이냐, 무엇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냐를 판단할 때 두 종목 다 사실은 향후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기대감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사실은 두 회사가 다 확실하게 성공을 뭘 했느냐. 라인은 확실하게 무슨 성공을 했냐면 확실하게 가입자 늘렸고요. 다음에선 확실하게 뭘 카카오에선 확실하게 무엇을 성공했냐 물어보면 확실하게 게임을 성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사실 나오거든요. 카카오도 생각을 해보면 게임 이후에는 수익 모델이 없거든요. 그 라인도 가입자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가입자만큼 캐파가 나오는 무슨 매출이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이냐. 라인은 가입자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며 다음은 향후에 무슨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전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은 이제는 이 가입자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카카오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우선은 뱅크 월렛 나왔죠. 카카오 월렛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수익성으로 잡힐 수 있다고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소액 결제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이 4천만 정도 되는 이 카카오 사용자가 이것만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O 근처 즈음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 네이버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IPO가 생각을. 언제쯤이죠?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고요. 상장 분명히 검토는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제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네.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큰 자금이 들어올 것은 확실한데 연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연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그런 대물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1년 수 있지 동안 또 않을까. 주가가 갔으니까 네. 꽤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찌 보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카카오가 사실 맹추격하잖아요. 진짜 네. 시장에서 좀 혹할 만한 뭔가 새로운 서프라이즈한 뉴스는 지금은 카카오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좀 IPO를 앞당긴다거나 빨리 사업 어떤 구도를 좀 더 잡아서 우리도 지금 치고 나가겠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이버의 모습을 봐도. 근데 네이버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한되고 말씀하시는 게 국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카카오톡은 국내로 지점을 하고 있고 네. 라인도 사실 국내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게임을 시작을 했던 해외를 부분이 있기 공략하는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서비스에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윤곽이 나오고 부분이 있나요? 네. 네. 뭐냐면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스톡 공짜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 정액 군인들 보면은 군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라인콜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라인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스카이 뭐더라? 스카이프. 스카이프. 네. 스카이프. 스카이프. 근데 스카이프보다 좀 단가가 훨씬 더 낮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네. 돈을 내는 거군요. 네. 스카이프도. 스카이프 저는 무료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상 네. 통화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음성 통화. 음성 통화는 무료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나요? 밴드? 아예 카드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해외여행 가면은 뭐 유심을 바꿔 끼거나 그래가지고 뭐 3일 동안 얼마 공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라인 콜이라는 부분이 출시가 이거 됐습니다. 사업성 되게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수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분명히 해외에서 좋은 그 가입자 수나 뭐 벌써 2위잖아요. 네. 성과를 내긴 했지만 해외 쪽에서 수익성을 낼 만한 사업을 구상하는 건 안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짜 뭐 콜택시다 뭐다 해서 생활형 밀착 플랫폼으로 진짜 엄청 파고들겠다 이거를 막 다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국내로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정돼 있지만 국내 눈에는 이제 한정되어 좀 있다 하더라도 보이는- 국내에서 네. 성공해서 해외로 진출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게 진출이 근데- 가능할까?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아무리 가입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절반도 안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이제 사용 유저 수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12억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건 이게 라인은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모바일 콘텐츠도 물론 하지만 PC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 페이스북도 지금 보면은 게임 플랫폼을 집어넣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라인하고 사업 영역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라인하고는 오히려 페이스북과 경쟁 관계가 더 확대된다고 보는 거고 다음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서 아까 생활 밀착 현황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에서 이번에 이제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쪽에 사업 진출했잖아요. 근데 국내 카드 수수료가 1년에 17조고 그 은행 수수료가 3조인데 여기서 카카오톡이 이제 얼만큼 차지하냐는 시간이 나중에 걸리겠지만 은행 수수료가 예를 들어 이체하는데 뭐 현재 800원, 1000원 주는 것이 만약 200원, 300원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가 넓어진 거고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웬만한 모바일 결제주들이 다 무너졌는데 카카오톡이 그만큼 사업 역량을 거의 다 소화를 한다면은 얘들은 수익성이라는 거를 완전히 찾은 상태에서 네. 국내 시장에서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진출하지 말란 부분은 없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다음 같은 경우가 포털에서 1위 했었는데 다음 포털의 1위가 네이버한테 어느 순간에 밀리더니만 그다음부터 네이버 독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떤 해외 진출 자체는 좀 벽이 있다는 건 또 그러니까 사실 동의할 수 지금 있는 아까 부분일 것 사투로 같아요.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사실 그 증명하고 있는 가장 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아까 결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제주들이 주가 빠졌었던 부분도 사실 카카오톡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에지 CNS는 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마진이 남는 부분이 굉장히 미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생태계와 연관이 돼 있는 그 NA 그 무슨 뭐죠? 네오이즈 인터넷도 뭐 카카오 뮤직 하면서 요즘 좀 뜨고 있고 또 뭐 옴니텔인가 그 어떤 기업 옴니텔도 연관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국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국내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카카오톡이 다 잡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얼마나 파이가 시장이 커지느냐가 의문이라는 거죠. 그 수수료 시장,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어떤 모 애널리스트는 300조 시장을 궁극적으로 카카오톡은 노리고 있다. 거기서 얼마나 뭐 뺏어가느냐. 국내에서 300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면 좀 편할 예. 것 같습니다. 다음이 사실 해외 진출하기 쉽지 않고요. 다음 카카오가 해외 진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선 그 해외 진출하기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 거의 확실화되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 사업에 대한 그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매출이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를 벗어났을 때는 물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맞아요. 앞에 보이는 게 다음 카카오고 그러니까요.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보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둘 다 같이 조정받았거든요. 네. 같이 조정받다가 트위터는 무너지고 페이스북은 다시 갔는데 왜 그랬냐면 페이스북은 수익성에 대한 걸 보여줬고 트위터는 수익성에 대한 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다르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속도로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크게 본다면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앞에서 뭐 해외로 가는 건 지장이 진짜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물은 네이버 라인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궁극적인 근데 대물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한 부분은 IPO 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예, 보는 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 정리하자면 사실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네. 그 아이러브 캠퍼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입자 수가 대학생 2명당 1명꼴로 만들어 가입을 하는 어플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플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내일이라는 잡지 혹시 아시죠? 네, 알아요. 그거랑 비등할 수 있는 캠퍼스 10이라는 잡지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입자만 확보하면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것 자체가 잠재력이다. 그거 자체가 예.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무게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 자체를 분석하는 부분은 지금 카카오톡은 1억 4천만 명이고 라인은 4억 9천만 명. 한 3배까지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그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해요. 태국 같은 데서 라인이 1위를 해도 태국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신용카드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요. 결제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쇼핑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너무 쉽게 연결되는데 태국 같은 데는 연결이 태국도 쉽지 사실 않다는 그래도 거죠. 초기 시장이니까 나중에 거기서 제대로만 사업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는 뭐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다음은 수익성 얼마나 지금부터 날 수 있나요? 다음은 사실 좀 무궁무진 주가. SK컴즈 3위 깔고 가시죠. SK컴즈. SK컴즈는 진짜 글로벌적으로 해외 매출이 저 이거 깔고 80%. 지웠어요, 방금. 저도 지웠어요. 저도 안 써요, 사실. 깔긴 깔았지만 셀카도 하긴 하지만 안 씁니다. 자, 해외 80% 매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예. 라인은 해외 매출이 지금 30% 돌파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 정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익성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업체들이 수익성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는 아닌가요? 지금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나도 그러니까 예. 지금 수익성 보면은 지금 현재는 네. 네이버가 실적이 그래도 좋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네이버 얘기하신 거죠. 만약에 이 인터넷 업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 가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했을 경우 저는 네. 다음을 100% 인정하는데 성장주잖아요. 앞으로 펄을 20배, 30배 받는 업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실적을 봐도 20배, 30배를 다음은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은 더 받고 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니, 시장,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실적 나오기만 하면 네. 그거 상쇄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카카오는 이 실적 자체가 흑자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네. 효과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낮출 수도 낮아지는 있잖아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냐는 그건 국내만 보잖아요. 국내만 글로벌 이야기 본다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다음 1위 가시죠. 근데 주가가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미 15만 원, 오늘 15만 원 선인데 20만 원 돌파.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최근 뉴스들이 저도 뉴스를 세컨더 흐름 검색하니까. 자체도 네이버보다 다음이 좋고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다음이 근데 20만 원 무난히 돌파하나요? 2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20만 원까지? 저희 녹취합니다 이거. 이것만 독차입니다, 이거. 20만 원까지입니까? 더 갑니까? 그때 또 여건이 어떤 성장성도 중요한데 더 간다에 한 표. 더 간다에 한 표. 네. 20만 원 더 간다. 아니, 더 20만 간다? 원 예. 정도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지 가긴 갈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가긴 금년 안에 20만 원 더 간다. 잠깐 20만 원 네. 더 간다. 한칸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참 아쉽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순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SNS주 1위는 다음이고요. 2위는 네이버, 3위는 SK컴즈입니다. 고맙습니다.